당신은 지금 마음을 통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신경 쓰이셨습니까? 며느리가 한 말, 자식이 보인 태도, 친구의 차가운 반응.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죠? 잠깐 멈춰 서십시오. 오늘 제가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현자의 지혜입니다. 통찰력과 정신력의 의도,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김정희, 68세 여성의 이야기. 정희는 요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정희가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지? 그날 이후로 정희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 우리 아들한테 나쁜 말을 하겠지. 어떡하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현자의 가르침, 통찰력과 정신력의 의도.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통찰력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슬픈지, 왜 내가 불안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정신력의 의도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는 힘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언어도단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생각이 일어납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정희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정희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난 것입니다. 정희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가르침 언제나 뛰어난 지성이 나쁜 의지와 만날 때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희를 다시 보십시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생각을 2주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된 지성이 나쁜 의지와 만난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사악한 의도는 완전함을 해치는 독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망칩니다. 건강을 망칩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행복을 망칩니다. 정희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의도가 완전함을 해치는 독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영숙 70세. 영숙도 정희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영숙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차갑게 대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정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이 생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영숙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왜 그렇게 차가웠어?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어. 너 때문이 아니야.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영숙은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정희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고통받았습니다. 영숙은 생각을 확인하고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통찰력과 정신력의 의도를 결합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그것이 지식의 뒷받침을 받으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파멸시킨다. 무슨 뜻이냐고요?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정의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2주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 우리 아들한테 나쁜 말을 하겠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겠지. 우리 가족이 무너지겠지. 생각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뿌리를 마르면 더욱 고귀한 방식으로 우리를 과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해집니다. 5번째 가르침, 지성을 갖추지 못한 삶은 곱절의 어리석음이다. 무슨 뜻이냐고요?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의를 보십시오. 며느리가 차갑게 대했다는 것만 보고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균형의 어리석음입니다. 영숙을 다시 보십시오. 영숙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차갑게 대했을 때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영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영숙은 지성을 갖춘 것입니다. 생각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은 것입니다. 정희는 3주 후에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3주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 올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차갑게 대해.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올케는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승진 탈락했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랬어? 딸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올케가 엄마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였구나. 확인도 안 하고 3주 동안 고민했구나. 정희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힘들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서 가져갈게.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정희를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희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통찰력과 정신력의 의도를 결합하는 법. 첫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둘째, 그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셋째, 확인한 후에 사실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아,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버려야겠어. 넷째, 사실이어도 도움이 안 되면 버리십시오.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힘들어. 버리자.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순자 72세. 순자의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순자는 이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명절에 왜 안 왔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순자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했습니다.
최인숙 69세. 인숙은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인숙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나를 피하는구나. 인숙은 이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인숙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왜 약속 취소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손주를 봐줘야 해서. 다음 주에 꼭 만나자. 인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인숙은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온했습니다. 68세 정희는 변했습니다. 정희는 3주 동안의 고통을 겪고 나서 배웠습니다. 이제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면 정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확인합니다. 며느리야, 오늘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희는 이해합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괜찮아. 정희는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사셨습니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 자식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친구가 나를 피한다. 이런 생각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첫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둘째, 그 생각이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물어보십시오. 셋째, 사실이 아니면 바로 버리십시오.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넷째, 사실이어도 도움이 안 되면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봤자 나만 힘듭니다. 마지막 말씀. 통찰력과 정신력의 의도.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정신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을 버리려는 의지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놓아주려는 노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언어도다의 사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있을지 버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재나 회의된 지성이 나쁜 의지와 만난 때입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망칩니다. 사악한 의도는 완전함을 해치는 독입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의 건강 관계, 행복을 망칩니다. 그것이 지식의 뿌리를 마르면 더욱 고귀한 방식으로 우리를 과해집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지성을 갖추지 못한 업은 균형의 어려서금입니다.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생각을 다스리며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